이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어진 이 가슴 아픈 대형 참사, 그리고 잔뜩 가라앉은 우리 경제. 2024년은 우리에게 참 힘들고 무거웠던 한 해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는 2025년 새해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집 뉴스 플러스는 지금 이 시점 우리 경제가 놓인 상황을 진단하고 2025년 새해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부 유주환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사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상가상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먼저 우리 금융시장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지난 12월 초에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까지 국회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11월부터 이미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위기감이 맴돌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예상할 수 없었던 정치적인 이슈까지 발생하면서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정치 이슈 전개 상황과 국내 금융시장 반응을 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2024년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가 전해진 후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보편 관세 등이 현실화하면 국내 수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요. 4분기에 1,320원대에서 시작했던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초반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그러다가 12월 3일에 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원화값이 속절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4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가 1,472원으로 연말 종가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네. 앞으로 국정 공백이 길어지면 원달러 환율 1,500원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기간 국내 주식시장도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이 미국 대선 시점에 1,576포인트였던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을 하회하면서 2024년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3조 4천억 원 순매도했는데 국채는 더 팔았습니다. 무려 17조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네, 2025년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바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입니다. 이 통상과 안보 등 트럼프가 예고한 정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불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유 기자, 당장 이제 내수 부진 속에 우리 경제를 좀 지탱해온 수출까지 흔들릴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부터 좀 관세에 다소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10%의 보편 관세와 60%의 대중국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얼마만큼이나 실현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우리에게 부과할 관세, 또 중국이나 멕시코, 캐나다 등의 부과할 관세 모두 우리나라 수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자, 지난 2024년은 우리나라 수출이 11월까지 6,224억 달러를 기록해서 역대 최대치였던 2022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상반기까지는 대체적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을 하다가 9월 들어서부터 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11월 들어서는 1%대로 증가폭이 확 줄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월과 11월에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내리면서 구조적으로 수출이 둔화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위기감이 높습니다.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상반기에만 657억 달러어치 수출한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미국은 HBM을 비롯한 반도체 첨단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장비도 미국의 기술이 조금이라도 사용됐다면 규제 대상입니다. 미국 중심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 한국 같은 동맹국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셈입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압박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는 칩스법을 정말 나쁜 거래라고 평가하며 관세 압박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정책 변화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 2기 시대는 거센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 감축 법안 IRA나 반도체법 등을 고려해서 투자했던 우리 기업들은 향후 이러한 법안들이 어떻게 바뀔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맞서는 중국은 빠른 성장세를 앞세워 한국 반도체 기업을 뒤쫓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는 범용 D램의 저가 판매를 통해 올해 시장 점유율을 11.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회사의 2025년 점유율 전망치는 15.4%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은 4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국내 업체의 주력 제품인 첨단 D램 양산에도 성공하며 기술력 격차도 크게 줄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국내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할 수 있을지 여부로 골머리를 앓는 동안 중국 화웨이는 엔비디아의 대항할 제품 개발에도 성공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누렸던 기술적 우위는 점차 도전받고 있고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는 치열한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생태계를 앞세워 한국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64.9%로 1년 전보다 7%포인트 늘었는데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3%포인트 줄었습니다. 대만 반도체 생태계의 또 다른 축으로 평가받는 ASE는 전 세계 반도체 패키징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압도적 영향력을 자랑 중입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의 추격, 대만의 기술력 사이에 낀 K반도체의 앞날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트럼프 2.0 시대가 열리면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28조 원을 투자했던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다만 2025년도엔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전기차 판매가 미국과 유럽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성장할 것 같아요. 올해는 아마 한 5% 이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회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도 당연히 이제 거기에 연동이 되고요. 배터리는 또 ESS가 좀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이제 20%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가 있죠. 문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제조사 세액공제가 영업이익 개선에 기여할지는 의문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확실성도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워낙 대규모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45X는 지켜내야죠. 예, 지켜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연초 더 갈수록 이제 분위기가 좀 더 이제 나오겠죠. 예, 제가 볼 때는 근데 다들 지금은 정부도 그렇고 30D는 포기하더라도 45는 지켜낸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와 직결된 배터리 핵심 소재, 양극재 기업들은 2025년을 포트폴리오 강화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리튬 인산철 양극재 양산이 본격화하는 만큼 첫 도전장을 내미는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아마 그 50%를 초과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내년부터 이게 더 확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단계고요. 지금 ESS 위주로 그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유럽이나 복수의 미국 업체들이 지금 우리 재료를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과 IRA 정책 변화가 맞물리는 2025년, 한국 배터리 산업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과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유 기자. 안 그래도 좀 수출이 꺾이고 있는 추세인데 이 트럼프 집권으로 인한 이 수출 타격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13.1%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과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대미 수출이 1,157억 달러를 기록했으니까 150억 달러, 한화로 최대 22조
2조 원까지 대미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대미 수출뿐 아니라 삼국으로의 수출 역시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 효과까지 포함한 전체 수출 전망으로는 연간 총 수출액이 448억 달러, 한화로 최대 60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저가 경쟁력을 내세운 중국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내 수출 기업들의 3분의 1 정도가 2025년 최대 리스크로 중국 기업들의 공세를 꼽았습니다. 당연히 미국 관세도 두려운데 당장 체감되는 중국의 위협이 너무나도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시선을 국내로 돌려보겠습니다. 내수 부진이 심각한 상황인데 비상계엄, 탄핵 사태에 이어 대형 참사까지 벌어지면서 이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예 지갑을 안 여는 분위기입니다. 이 소비 현장의 연말 분위기, 김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탄핵, 비상계엄, 환율 폭등, 내수 경제를 덮친 삼중 파고에 소비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소매 판매액 증가율은 2003년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8%는 비상계엄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탓에 회식은커녕 외식조차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 특수는 꿈 같은 이야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연말 특수 없어요. 최소한 지금 40% 정도 빠졌어요. 외국인들이 정말 없어요. 한국인들 객수도 많이 줄었지만 물론 예약은 아예 없고 지금. 대형마트도 고물가로 지갑을 닫는 소비자가 늘면서 할인 행사를 해도 분위기가 예전만 못합니다. 마트 같은 데 보면은 고기나 이런 채소 물가가 좀 많이 오른 게 많이 보이고 저도 이제 소비를 좀 많이 줄이려고 가계부를 좀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오랜 불황을 겪었던 면세점 업계는 고환율까지 더해지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손님이 가장 붐비는 오후 시간대에도 5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을 찾기 힘든 모습입니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수는 602만 명, 2019년에 비해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2024년 3분기까지 범위를 넓혀봐도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수는 2019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K컬처로 어렵게 쌓은 한국에 대한 호감이 한순간에 공포감으로 바뀐 겁니다. 我觉得戒严挺恐怖的，就是第一次遇到这种事情，就是肯定就是会比较担心，但是其实整体还好，就是正常吧，就是有需要的话就买，没有需要的话我也不会来免税店买东西。 문제는 최악의 위기에 빠진 내수 경기를 회복시킬 만한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정책 부재 우려가 커진 데다 경제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내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워 보이고요. 저희가 1.7%를 내년 거를 예상을 했고요. 수출하고 내수 성장 동력이 다 좀 꺼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1%대 성장률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경기에 민감한 유통업체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준비하며 긴축 재정에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유 기자, 리포트로 현장의 분위기를 봤는데 이 통계로도 이 같은 현실이 나타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제대로 반등도 해보지도 못했던 내수가 계엄 사태 등으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먼저 11월 산업활동 동향을 살펴보면 전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가 전달보다 각각 0.4%, 1.6% 줄면서 감소세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자, 소매 판매는 그나마 0.4% 소폭이나마 상승하기는 했지만요. 지속 여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1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계엄 사태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소비자들이 앞으로의 경기를 어둡게 보고 있고 전반적인 소비를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이 역시 34개월째 기준치를 밑돌고 있는데요. 이 중에 기업들의 심리를 나타내주는 기업 심리 지수를 보시면요. 12월에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채용과 투자의 주체인 기업도 또 소비의 주체인 개인도 정치가 초래한 지금의 상황을 코로나 팬데믹 때만큼이나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당장 1월 2일부터 새해 예산을 풀어서 돈이 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반기에 연간 예산 75%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고 특히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과
관광 예산을 최우선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 예산으로는 부족하니 추경을 서둘러서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과 더불어서 이창용 한은 총재까지도 추경 편성을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